지금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학습을 시키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네.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다 처음 학습하는 것들이고 계속적 강화로 이제 1대1로 조금씩 보상을 주면서 강화물을 네. 주면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앉혀서 이제 15분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 막 박수 치고 이런 걸 시켰는데 네. 드디어 처음 정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됐다. 오늘 뭔가 해냈어. 우리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날 저녁밥을 해서 먹였는데 좀 느끼했나 봐요. 그래서 음. 간식 후식으로 귤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애가 이제 주방에 와서 보더니 그 귤을 너무 간절히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얼른 박수를 시켰는데 약간 멍 때리고 있길래 얼른 촉구를 시켜서 박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얼른 네. 그 귤을 줬더니 귤을 또 먹으려고 막 이렇게 보길래 또 박수를 시켰더니 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귤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학습이 된 거예요. 10번 중에 8번, 9번이 되게. 그래서 네. 다 하고 이제 다음 동작을 가르치는데도 계속 그런 기회를 엿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생겼을 때 그것을 강화물로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복습을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이 책을 소개를 받아서 앞부분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강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보상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보상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말해주고 있는가? 이 방법은 아이에게 타협과 거래를 가르친다.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식의 거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상호작용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제가 시켰는데 애가 반응이 나오면은 그때 뿅 하고 좋은 게 나와야지 막 처음부터 보여주면서 그런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뉘앙스를 풍긴 거잖아요. 네. 네가 잘하면은 시키는 걸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 라는 뉘앙스를 마구 풍기면서 했는데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누구 네. 그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론 리프하고 프로그레스입니다. 네? 론 맥에친? 론, 메이친? 워크 인 프로그레스라고.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앞에. 네. 이 글이 영어는 이거는 번역본이고. 이게요. 네. 이 분들이 ABA 굉장히 큰 분들이세요. ABA 네. 부분에서 하신 건데, 거기에서 말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이 강화의 일정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학습시킬 때는 구조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반구조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비구조적인 환경에서의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에게 뭔가 기억 니은을 가르치신다거나 뭔가 그런 정말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책상에 앉혀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물론 그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정말 자연스럽게 할 거야라고 하셔가지고 막 또 24시간을 집안에서 아닌 뭔가 막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구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이마다 특징이 다른데 구조적인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고 반구조적인 게 효과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고 완전히 구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효과적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차이기는 하지만 모든 연구자들이나 모든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걸 다 세 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에서만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 상황. 뭔가 아이가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연적으로 배운 것들이 과연 일반화가 되어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내가 얘한테 이거 하면 초이스보드 주시면서 이거 앉아가지고 우리가 잘하면 너가 원하는 거 하게끔 해줄게 라고 해서 초이스를 보드 주셔서 아이가 마이쮸를 골랐다고 하면 이 세션이 잘할 때마다 이제 마이쮸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랑 이제 협상을 하는 단계이신 거잖아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협상의 단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24시간 사용하시면 안 되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안 하고 그냥 우발적 교수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부분이 아이가 귤을 먹고 싶어하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신 게 이제 우발적인 교수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게 뭐 100% 우발적인 교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아이가 뭔가 흥미있는 박수 치는 게 그런 행동 자체가 아이가 흥미있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교수는 아니었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반구조적인 활동을 하신 거예요. 굳이 책상에 앉지 않고 아이가 뭔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그때 그 포인트를 딱 그 모먼트 순간을 딱 캐치를 하셔서 하시는 거는 반구조적인 곳에서 강화를 잘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거를 가지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학교나,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아이가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를 가면 결국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꼭 특수가 아니라 일반 교육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신 게 여러분 오늘 수업 잘하면 이따 끝나고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장에 가서 10분 동안 놀고 들어올 거예요. 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제시하는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먼저 말씀드릴 게, 왜 강화, 아까 보상이랑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언어가 각자 대학교 교수님들마다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다 달라요. 대학교 교수님들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뭐, 이거 보상과 강화가 다른,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거나 레인포스먼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면서 김상민 선생님이 저한테 월급을 안 주세요. 그러면 저도 안 하겠죠?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안 하겠죠?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예요. 선생님들도 우리 라인 선생님 마찬가지시죠? 우리 가정주부 대신 선생님들 말고 이제 일하시는 우리 아빠들 일을 많이 하실 테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안 주시는데 미쳤다고 그 회사에서 일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결국에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이걸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책에서 설명한 거는 그게 24시간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뭔 행동을 할 때마다 뭔가 일타적인 강화, 뭐 먹을 걸 준다든지 뭔가 얘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 일타적인 강화를 계속 주면 안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1차적인 강화를 아이에게 주었던 1차적인 강화들이 뭘로 전환이 되는 거 우리는 원하는 거죠. 2차적인 강화, 사회적 강화. 그리고 전환되는 거 우리는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보민 선생님께서 지금은 마이쮸 주시고 귤 주시고 하시는 걸로 강화라는 걸 사용하시지만 점점 아이랑 이제 훈련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굳이 그런 걸 주시지 않으셔도 하이파이브, 너무 잘했어. 칭찬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강화가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그 강화되는 순간들이 넘어가다 보면 이제 또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다 보면 어떤 거에 또 강화가 되냐면 자연적인 강화. 그냥 본인이 뭔가 같이 놀자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같이 노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자연적인 강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제가 통합학급 상황에 갔을 때 이 아이는 통합학급에서 그렇게 문제가 보이지 않는 아이예요. 똑똑해요.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뚝딱 가면 문제가 보이는 아이인데 어제 제가 통합학급을 가서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자기 2살 미인 형이랑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비슷한 또래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굳이 뭔가 대답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기 또래들이 짹짹짹짹짹 얘기하고 막 자기한테 한 번씩 말 걸어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강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를 바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전환이 되기까지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따라오는구나라는 정확한 유관관계는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점점 좀 더 2차적인 강화, 자연적인 강화로.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는 처음 아이랑 시작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반구조적인 게 너무 좋아요. 반구조적인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구조적인 부분으로 또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필요하시죠. 왜냐하면 뭐가 됐든 학교나 뭐 유치원 가면 3, 40분 앉아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결국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이거 잘하면 이거 뭐 마이츠 이런 걸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를 그냥 무조건 너 이거 하면 이거 줄 거야 라는 것보다는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 뭔가 했을 때 강화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강화라는 것도 아이가 귤을 좋아한다고 해서 귤만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아이가 질리는 행동들이 나와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귤 원하지 않아. 그러면 또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2번 정도는 귤을 주고 예를 들어 한 번 정도는 막 간지럼 태워줘야지. 혹은 한 번 정도 내가 입에 위로 번쩍 들어서 막 빙그르르 돌려줘야지. 이런 것들 생각을 이렇게 좀 계획을 하셔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1차적인 강화가 2차 강화랑 이게 상호작용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계속 학습을 하시다 보면요. 아이랑 이제 하시다 보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점점 비율을 자연적인 강화, 뭔가 사회적인 강화, 2차적 강화를 늘려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토큰. 1차 강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1차 강화에 대한 유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토큰은 아예 안 먹혀요. 아이에게. 왜냐면 토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인식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네 라는 것이 형성이 됐을 때 이거 2번 하면 이거 토큰 2개 모으면 이거 엄마가 줄게. 혹은 이거 하면 토큰 2개 모으면 선생님이 이거 줄게. 그때부터 토큰 사용이 가능해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이게 계속 아이가 그렇게 나랑 지금 계속 내고 협상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것처럼 반구조적으로도 해보시고요.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완전 비구조적인 거. 만약에 아이가 놀이터 놀러 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놀이터에 가가지고 놀아주시는 방법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다 아이에겐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왜? 뭐 하고 싶어? 만약에 미끄럼틀 내려올 때 아직까지는 엄마가 도와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순간인 거죠. 아이에게 요구하는 걸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럼 아이가 뭔가 도와줘, 나 같이 놀아줘 라는 표현을 언어를 통해 했든 비주얼 카드를 사용해서 했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자연적인 강화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미끄럼틀 내려오시는 거. 자연적인 강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아까 말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번역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놓은 것 뿐인데 그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유, 드디어 이제 모방이 시작이 됐네요. 네. 박수치고 이런 것도 이제 모방이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아이고. 뽀미 어머니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막 개념적인 거 그런 것도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책 네네네.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정리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머님 나름대로 정리 잘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죠. 시간이 벌써 35분이 돼가지고 질문 네. 받을 내용들 받아볼까요, 교수님? 네네. 한번 질문, 이 강의 관련이건 아니면 평상시 질문하시고 싶으셨다, 좀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